오늘 감히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하나의 진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능이나 재능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비판의 서사가 매일 아침 그들의 귓가에 반복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채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어딘가 타는 냄새가 나고 불필요한 마모가 계속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고 말 그대로 스스로를 믿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훈련된 전략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비옥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은 언젠가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불안의 씨앗을 심으면 의심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결단력의 씨앗을 심는다면 내면의 견고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 과거의 실수,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그 누구의 허락도 기다릴 필요 없이 완벽한 순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파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저 주말에 한번 보고 기분 좋아지는 동기부여 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을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고 강화되며 마침내 자동적인 반사신경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벽에 걸어둘 멋진 이론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승리하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 생생한 비유, 그리고 실용적인 전략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애와 파괴적인 자기 비판, 결단력 있는 행동과 분석으로 인한 마비, 그리고 정서적 독립과 병적인 의존이라는 몇 가지 본질적인 대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작은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과와 삶의 질을 바꾸는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결정이 되며 결정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산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성취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결과는 느리고 잦은 오류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적화된 새로운 믿음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면 당신의 시스템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이 작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당신의 몸짓 언어, 즉 바디 랭귀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며 더 명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잡음이 가득한 라디오 주파수를 송출하다가 맑고 깨끗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파수를 느끼고 그에 반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교만이나 허영심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깊고 정직한 인정의 행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가면 없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오만함과 혼동하여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결정을 내리는 평온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조용한 토대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의심들은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무능하거나 가치 없다고 믿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 믿음들은 부모님, 선생님, 상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당신의 인식에 남긴 메시지, 몸짓, 말,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아주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어떤 흔적들은 긍정적이어서 당신에게 힘을 주었지만 다른 것들은 두려움, 죄책감 또는 부족하다는 느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감 대부분이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잠수함 속에 저장된 오래된 파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컴퓨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듯이 당신도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 자체가 이미 엄청난 힘을 갖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내면 이야기의 의식적인 편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당신의 자동적인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문장들이 바로 당신 안에 저장된 믿음의 단서들입니다. 만약 난 부족해, 난 운이 없어, 난 할 수 없어 와 같이 물려받은 문장들을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낡은 녹음 테이프라고 여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는 단지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버릴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법령인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지 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물려받은 믿음을 바꾸려면 인식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인식,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기 위한 반복입니다. 방치된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잡초, 즉 제한적인 생각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씨앗, 즉 힘을 주는 생각들을 심습니다. 한 번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경 패턴이 형성되고 진정한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단지 물리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믿음, 그리고 감정 상태의 외부적인 표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 순간까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거울 속에서 결점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화가 존중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과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대본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언어는 움츠러든 자세와 낮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내면의 언어는 개방성과 확신을 깨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무대와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습관, 생각, 결정이 그 얼굴과 자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은 당신의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근육은 이완되고 어깨는 펴지며 표정은 밝아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뇌는 말을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은 하나의 무대이며 당신은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대본을 연습하시겠습니까? 자기 비판의 대사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불안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강인함의 대사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나갈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미소 지으며 힘이 되는 긍정 확언을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붙잡아주는 다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문장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 및 자존감과 관련된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입이 말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몸은 그것을 몸짓, 목소리 톤, 그리고 태도로 반영합니다. 자신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조차 행동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신적인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행동이 준비를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두려움과 불안의 비료입니다. 미룰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목표를 불편함과 위협과 연관 짓기 시작하고 첫걸음을 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감정적, 정신적 마비에 대한 자연적인 해독제입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처럼 행동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행동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근육이 사용을 통해 성장하듯이 자신감도 실천을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작은 행동은 그 구조물에 놓는 벽돌 하나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벽돌 하나밖에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2개를 놓을 것이고 일주일 후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단단한 기초가 생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한 어떤 행동도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위대한 것을 이룹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3가지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책 한 챕터 읽기, 이메일 한 통 보내기, 15분간 기술 연습하기 등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완료된 모든 과제는 당신이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던지는 한 표와 같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들은 헬스장에서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마음을 훈련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눈을 감고 자신이 이기는 모습,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이 연습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신경계와 자신감을 프로그래밍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것을 시각화, 즉 멘탈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시각화는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성공을 실행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강렬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 경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강력한 이미지를 반복할 때 뇌는 마치 당신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5분에 집중된 시각화는 몇 시간에 흩어진 생각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연습할 때 단지 장면을 보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숨쉬며 어떤 감각이 몸을 관통하는지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소리를 듣고 주변의 냄새를 맡고 상황의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구축하는 감각적 경험이 풍부할수록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지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스스로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가면 뒤에 숨어 사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실제와 다른 사람인 척 끊임없이 노력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부족하다. 이 메시지는 자존감에 치명적입니다. 거절이 두려워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반대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성, 즉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반항적이거나 대립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와 필요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진솔한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당신과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관성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내면의 핵을 만듭니다. 마치 좋은 식단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뉴스, 참여하는 모든 대화,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모든 이미지는 정신적인 음식입니다. 매일 감정적인 쓰레기를 섭취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약해지고 자신감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력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바로
30일간의 긍정적인 정신 식단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당신은 당신의 정신 세계로 들어오는 것들을 지키는 엄격한 문지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며 누구와 이야기하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품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약점이 아닌 강함의 위치에서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오염원들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만을 다루는 뉴스, 드라마와 비난이 가득한 소셜미디어, 끊임없이 불평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비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매일의 선택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행위가 됩니다. 이 30일간의 훈련이 끝나면 당신은 더 명확하고 강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믿는 것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은 한순간에 이뤄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당신을 파괴하는 대신 건설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 결정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강력한 정체성을 만듭니다.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희망, 그리고 훈련으로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공급하면 그것이 그대로 당신의 결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한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약속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을 가장 많이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적인 한계였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생각이었습니까? 오늘 감히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하나의 진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능이나 재능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비판의 서사가 매일 아침 그들의 귓가에 반복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채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어딘가 타는 냄새가 나고 불필요한 마모가 계속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고 말 그대로 스스로를 믿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훈련된 전략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비옥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은 언젠가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불안의 씨앗을 심으면 의심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결단력의 씨앗을 심는다면 내면의 견고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 과거의 실수,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그 누구의 허락도 기다릴 필요 없이 완벽한 순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파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저 주말에 한번 보고 기분 좋아지는 동기부여 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을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고 강화되며 마침내 자동적인 반사신경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벽에 걸어둘 멋진 이론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승리하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 생생한 비유, 그리고 실용적인 전략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애와 파괴적인 자기 비판, 결단력 있는 행동과 분석으로 인한 마비, 그리고 정서적 독립과 병적인 의존이라는 몇 가지 본질적인 대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작은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과와 삶의 질을 바꾸는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결정이 되며 결정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산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성취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결과는 느리고 잦은 오류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적화된 새로운 믿음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면 당신의 시스템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이 작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당신의 몸짓 언어, 즉 바디 랭귀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며 더 명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잡음이 가득한 라디오 주파수를 송출하다가 맑고 깨끗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파수를 느끼고 그에 반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교만이나 허영심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깊고 정직한 인정의 행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가면 없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오만함과 혼동하여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결정을 내리는 평온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조용한 토대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의심들은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무능하거나 가치 없다고 믿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 믿음들은 부모님, 선생님, 상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당신의 인식에 남긴 메시지, 몸짓, 말,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아주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어떤 흔적들은 긍정적이어서 당신에게 힘을 주었지만 다른 것들은 두려움, 죄책감 또는 부족하다는 느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감 대부분이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잠수함 속에 저장된 오래된 파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컴퓨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듯이 당신도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 자체가 이미 엄청난 힘을 갖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내면 이야기의 의식적인 편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당신의 자동적인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문장들이 바로 당신 안에 저장된 믿음의 단서들입니다. 만약 난 부족해, 난 운이 없어, 난 할 수 없어 와 같이 물려받은 문장들을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낡은 녹음 테이프라고 여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는 단지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버릴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법령인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지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물려받은 믿음을 바꾸려면 인식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인식,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기 위한 반복입니다. 방치된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잡초, 즉 제한적인 생각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씨앗, 즉 힘을 주는 생각들을 심습니다. 한 번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경 패턴이 형성되고 진정한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단지 물리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믿음, 그리고 감정 상태의 외부적인 표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 순간까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거울 속에서 결점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화가 존중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과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대본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언어는
움츠러든 자세와 낮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내면의 언어는 개방성과 확신을 깨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무대와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습관, 생각, 결정이 그 얼굴과 자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은 당신의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근육은 이완되고 어깨는 펴지며 표정은 밝아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뇌는 말을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은 하나의 무대이며 당신은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대본을 연습하시겠습니까? 자기 비판의 대사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불안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강인함의 대사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나갈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미소 지으며 힘이 되는 긍정 확언을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붙잡아주는 다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문장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 및 자존감과 관련된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입이 말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몸은 그것을 몸짓, 목소리 톤, 그리고 태도로 반영합니다. 자신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조차 행동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신적인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행동이 준비를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두려움과 불안의 비료입니다. 미룰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목표를 불편함과 위협과 연관 짓기 시작하고 첫걸음을 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감정적, 정신적 마비에 대한 자연적인 해독제입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처럼 행동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행동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근육이 사용을 통해 성장하듯이 자신감도 실천을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작은 행동은 그 구조물에 놓는 벽돌 하나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벽돌 하나밖에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2개를 놓을 것이고 일주일 후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단단한 기초가 생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한 어떤 행동도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위대한 것을 이룹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3가지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책 한 챕터 읽기, 이메일 한 통 보내기, 15분간 기술 연습하기 등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완료된 모든 과제는 당신이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던지는 한 표와 같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들은 헬스장에서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마음을 훈련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눈을 감고 자신이 이기는 모습,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이 연습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신경계와 자신감을 프로그래밍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것을 시각화, 즉 멘탈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시각화는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성공을 실행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강렬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 경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강력한 이미지를 반복할 때 뇌는 마치 당신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5분에 집중된 시각화는 몇 시간에 흩어진 생각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연습할 때 단지 장면을 보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숨쉬며 어떤 감각이 몸을 관통하는지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소리를 듣고 주변의 냄새를 맡고 상황의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구축하는 감각적 경험이 풍부할수록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지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스스로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가면 뒤에 숨어 사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실제와 다른 사람인 척 끊임없이 노력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부족하다. 이 메시지는 자존감에 치명적입니다. 거절이 두려워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반대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성, 즉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반항적이거나 대립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와 필요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진솔한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당신과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관성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내면의 핵을 만듭니다. 마치 좋은 식단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뉴스, 참여하는 모든 대화,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모든 이미지는 정신적인 음식입니다. 매일 감정적인 쓰레기를 섭취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약해지고 자신감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력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바로 30일간의 긍정적인 정신 식단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당신은 당신의 정신 세계로 들어오는 것들을 지키는 엄격한 문지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며, 누구와 이야기하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품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약점이 아닌 강함의 위치에서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오염원들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만을 다루는 뉴스, 드라마와 비난이 가득한 소셜미디어, 끊임없이 불평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비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매일의 선택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행위가 됩니다. 이 30일간의 훈련이 끝나면 당신은 더 명확하고 강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믿는 것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은 한순간에 이뤄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당신을 파괴하는 대신 건설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 결정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강력한 정체성을 만듭니다.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희망, 그리고 훈련으로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공급하면 그것이 그대로 당신의 결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한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약속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을 가장 많이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적인 한계였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오늘 감히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하나의 진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능이나 재능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비판의 서사가 매일 아침 그들의 귓가에 반복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채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어딘가 타는 냄새가 나고 불필요한 마모가 계속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고 말 그대로 스스로를 믿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훈련된 전략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비옥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은 언젠가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불안의 씨앗을 심으면 의심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결단력의 씨앗을 심는다면 내면의 견고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 과거의 실수,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그 누구의 허락도 기다릴 필요 없이 완벽한 순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파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저 주말에 한번 보고 기분 좋아지는 동기부여 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감을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고 강화되며 마침내 자동적인 반사신경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벽에 걸어둘 멋진 이론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승리하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 생생한 비유, 그리고 실용적인 전략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애와 파괴적인 자기 비판, 결단력 있는 행동과 분석으로 인한 마비, 그리고 정서적 독립과 병적인 의존이라는 몇 가지 본질적인 대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작은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과와 삶의 질을 바꾸는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결정이 되며 결정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산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성취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결과는 느리고 잦은 오류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적화된 새로운 믿음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면 당신의 시스템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이 작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당신의 몸짓 언어, 즉 바디 랭귀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며 더 명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잡음이 가득한 라디오 주파수를 송출하다가 맑고 깨끗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파수를 느끼고 그에 반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교만이나 허영심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깊고 정직한 인정의 행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가면 없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오만함과 혼동하여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결정을 내리는 평온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조용한 토대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의심들은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무능하거나 가치 없다고 믿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 믿음들은 부모님, 선생님, 상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당신의 인식에 남긴 메시지, 몸짓, 말,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아주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어떤 흔적들은 긍정적이어서 당신에게 힘을 주었지만 다른 것들은 두려움, 죄책감 또는 부족하다는 느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감 대부분이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잠수함 속에 저장된 오래된 파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컴퓨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듯이 당신도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 자체가 이미 엄청난 힘을 갖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내면 이야기의 의식적인 편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당신의 자동적인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문장들이 바로 당신 안에 저장된 믿음의 단서들입니다. 만약 난 부족해, 난 운이 없어, 난 할 수 없어 와 같이 물려받은 문장들을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낡은 녹음 테이프라고 여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는 단지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버릴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법령인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지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물려받은 믿음을 바꾸려면 인식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인식,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기 위한 반복입니다. 방치된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잡초, 즉 제한적인 생각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씨앗, 즉 힘을 주는 생각들을 심습니다. 한 번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경 패턴이 형성되고 진정한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단지 물리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믿음, 그리고 감정 상태의 외부적인 표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 순간까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거울 속에서 결점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화가 존중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과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대본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언어는 움츠러든 자세와 낮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긍정적인 내면의 언어는 개방성과 확신을 깨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무대와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습관, 생각, 결정이 그 얼굴과 자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은 당신의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근육은 이완되고 어깨는 펴지며 표정은 밝아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뇌는 말을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은 하나의 무대이며 당신은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대본을 연습하시겠습니까? 자기 비판의 대사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불안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강인함의 대사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나갈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미소 지으며 힘이 되는 긍정 확언을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붙잡아주는 다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문장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 및 자존감과 관련된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입이 말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몸은 그것을 몸짓, 목소리 톤, 그리고 태도로 반영합니다. 자신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